임명한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서 참 예쁜 계절에 표지에 저렇게 예쁜 벚꽃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여자분과 소녀가 서 있는 아주 예쁜 그림책이 나왔어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작가님께 이 경옥이라는 책 어떻게 만드셨고 그 책 속에 어떤 의미를 담으셨는지 얘기 좀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처음에 좀 강의식으로 한 3, 40분 일단 먼저 얘기 들려주시고 인터뷰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긴장이 되네요. 네. 이게 사실 미장이 책을 처음 했을 때는 멋모르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첫 작품이. 네, 미장이와 짝을 이루는 작품이 이제 경옥이잖아요. 그쵸. 사실 이제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보다 조금 더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뭔가 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조금 더 긴장이 되는데 오늘 한번 그 독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선생님께 그 경옥에 대한 책을 좀 소개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옥을 제가 좀 소개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은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부터 좀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제 화면에 PPT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경옥 씨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크게 세 가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경옥 씨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진짜 경옥 씨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책을 제가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 책에서 제가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이렇게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좀 세 파트로 나눠서 약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경옥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도란도란 앨범 보면서 그렇죠. 이런 앨범 집에 다 하나씩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좀 생각이 나요. 아마 독자분들께서도 지금 좀 늦은 시간인데 커피보다는 이렇게 따뜻한 차 좀 준비하시고 다과 좀 준비하시면서 같이 명한 작가의 이야기, 약간 수다를 좀 같이 들어주신다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한번 경옥 씨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경옥 씨는 제가 경옥 씨라고 하지만 이제 엄마 이름을 막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 엄마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 경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했던 것은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하고 나서 한 2년 차였나? 이때 시골에 제가 살았던 집이 있었는데 그 시골 집에 한 10년 동안 이제 아무도 가지 않아서 좀 그 집이 이제 폐허인 거죠. 그래서 옆집에 작은 할머니랑 작은 할아버지랑 이 집을 이제는 좀 비워야 되지 않겠냐. 그 집을 비워서 거기에다가 모두 심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비워라 라고 해서 아내랑 같이 가서 이제 유품들을 정리를 했어요. 유품을 정리하면서 가져왔던 게 이제 앨범 3권이랑 엄마가 이렇게 공부하셨던 책들 뭐 이런 것들 조금 챙겨서 이제 가져오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사실 제가 봤던 경옥 씨는 조금 어른이 돼서의 경옥 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앨범 안에서 있는 경옥 씨는 조금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옥 씨의 삶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너무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눠서 우리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아마 이 화면에 보면 그 앨범 속에 경옥 씨가 있어요. 누구냐면 작은
그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양갈래로 따고 있는 분 있죠. 네. 이분이 이제 저희 경옥 씨입니다. 진짜 풋풋한 소녀의 네. 모습이네요. 네. 유일하게 이 작은 소녀의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이게 밀밭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밀밭에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찍었을까 저는 좀 어떻게 이때를 찍었지? 남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진을 통해서 어렸을 때 경옥 씨를 볼 수 있어서 좀 좋았고 네. 조금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옥 씨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소녀에서 조금 더 성숙한 네. 여인이 되면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됐어요. 네. 예전에는 이 증명사진을 다 이렇게 낙엽 안에다가 그러니까요. 사진을 재밌어요. 넣나봐요. 지금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왜 다 낙엽 안에 있지? 그래서 좀 보면서 좀 재밌어 했는데 또 더 재밌었던 것은 아까 봤던 그 옆 어깨동무 했던 친구 있죠? 네, 네. 이 친구가 또 나오더라고요. 아마 저기 있나요? 예, 여기 화면에 보면은 네. 그 오른쪽 밑에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요. 네, 네, 이분이 네. 아마 친구인 것 같아요. 약간 이분이, 통통하신 분. 네, 네, 약간 네. 통통하신 분. 네. 이분이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가버린 친구에게 잘 가오 친구여 꽃피고 새우는 이른 봄에 멀리 떠나간 친구여.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엄마한테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네. 그 앨범으로 저는 추측을 하기를 네. 이 아마 절친인 것 같은데 이 앨범을 결혼을 하면서 가져온 것 같아요. 선물로. 네, 이 네네. 앨범에 이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글을 써서 편지로 남긴 게 아닌가 네네네. 생각이 들어서 이걸 되게 좀 낭만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 시절의 낭만이 네, 그리워요. 그러게요. 저는 모르지만 그 시절의 그 네. 낭만을 전 너무 부러워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성장을 하면서 경옥 씨가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사실 그런 엄마의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네네네. 사진을 보고 이번에 경옥 작업을 하면서 좀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네. 충남 방적이라는 그 공장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조금 나이를 더 들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신 거죠. 경옥 씨의 나이가 이제 54년생이세요. 네. 지금 68세이신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경옥 씨의 연령대의 사진들이 지금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네. 좀 저보다 나이가 있으셔서 같이 대화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네. 충남 방정 얘기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작품 속에 미신공으로 일하는 경옥의 모습 한 장면 넣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독자분들이 어떤 서평이 보니까 본인 어머니도 미싱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추억하시면서 경옥과 본인 어머니를 같이 투영해서 보시고 되게 뭉클하셨다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싱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 세대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었고 네. 사실은 상처도 많이 그렇죠. 있죠. 네. 그 다음 사진에서 사실 그 경옥의 그 좀 패션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패셔너블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어머니는 편안한 옷을 많이 입으셨던 그 경옥 씨를 생각을 했는데 실제 앨범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좀 네. 찾아볼 수 있었어요. 네, 포즈가 벌써 딱 그런 누구냐면 여장부 같으세요. 딱 보면 아시겠죠? 네, 딱 보여요. 빨간 자켓에 네. 그 허리춤에다가 손을 얹고 네. 이렇게 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림책의 뒤에 부분에다가 앨범에다가 이제 그림으로 넣었죠. 네.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아까 처음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봤을 때 전 조금 충격이었어요. 엄마한테 이런 면이? 이런 면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좀 당당한 여성의 모습들이 되게 많이 비춰져서 네. 새로운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이 다음 장면의 사진들도 보면은 네.
사진의 거의 중앙에 계세요. 오른쪽에 예, 흑백 네. 사진 보면은 가운데 이제 경옥 씨가 계신데 거의 사진의 가운데 계시거나 뭔가 좀 자기를 드러내는데 네. 좀 스스럼이 없으신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데 어머니를 안 닮았나 봐요. 성격은. 네, 외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완전 엄마를 닮았어요. 네, 너무 네. 뒤편에 보면 거의 흡사한 그쵸. 네, 그래서 사진이 어머니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마 독자분들도 이 사진을 보시고 저를 보시면 피를 속일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네.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더 아실 거예요. 그 결혼식 사진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양쪽에 이제 경옥 씨와 우리 그 미장이의 주인공. 주인공이신 네. 저희 아버지 네, 미장이 모습인데요. 아버지. 네. 네. 사실 이제 아버지는 한 살 더 어리세요. 경옥 씨보다. 야, 연하남이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유일하게 한 장 있어서 네. 이 장면을 좀 가져와 봤는데 결혼식 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네. 사실 결혼식 하는 장면이 많은 독자분들께서 그 서평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똑같냐. 우리 예전 집 사진이랑 사진이랑. 네, 엄마 아빠 결혼식 했던 사진 네. 다 똑같은 곳에서 했냐. 네. 같은 곳에서 결혼식 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저도 이제 보면서 좀 뭉클했던 좀 사진이었고 네. 이 작은 사진 있잖아요. 그 네. 한복을 입으신 분이 그 시어머니신 거죠. 아, 저희 할머니. 네, 네, 네. 저희 할머니랑 아버지랑 굉장히 닮았죠. 네. 이 가족 사진을 봐도 저는 엄마 쪽을 많이 닮았고 닮으셨고, 네. 이제 형은 아빠를 닮았어요. 아, 네. 이 두 사람이 합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그림책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행복한 그리고 따뜻함들이 쭉 좀 이렇게 이어져서 그 그림 미장이라는 책과 경옥이라는 네, 책에서 네. 조금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이 아까 장면. 그 네. 장면이네요. 네, 그쵸. 결혼식 장면. 네. 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많이들 좋아하시고 네. 본인의 사진을 그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을 찍어서 네.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나중에 한번 네. 이런 챌린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저희 회사 디자이너가 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하면서 네. 이 결혼식에서 약간 경직된 저 표정들 네. 있잖아요. 신랑 신부 표정이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이 장면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남자들이 더 경직하는 네, 그러게요. 여성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긴장 많이 했었습니다. 네, 좀 더 컸어요. 제가 크고 더 성장을 하고 이제 항상 사진기 앞에 서면 제가 인상을 많이 썼어요. 그 찡그리는 네. 그 지금도 약간 카메라 울렁증처럼 좀 편안하긴 잘 못하는데 이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경옥 씨의 복장을 좀 보면 조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제가 더 어렸을 때보다 이제 조금 크면서 좀 편안한 옷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두 자녀,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조금 그런 모습들이 좀 비춰서 네, 어떻게 보면 당당하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좋아한 여인이 이제 자식에게 조금 더 에너지가 쏟아지는 모습들이 사진을 통해서도 좀 드러나는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었죠. 이 장면이 저예요. 네, 너무 조금 더 닮으셨어요, 두 분이. 네, 조금 더 커서 이제 제 성향은 완전 INFP예요. 그래서 약간 꿈속에서 그 구름 위에서 그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인데 엄마 품에서 항상 이렇게 안겨서 그 수다 떠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었고 형은 달랐어요. 형은 산들 막 돌아다니면서 그 잉어 잡으러 다니고 그래서 이런 성격이 달랐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있었고 이 모습이 이 사진의 모습이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 꿈을 꾸거나 그 엄마에 대한 꿈을 꾸거나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이렇게 이 장면이 떠올라요. 가슴이 그 얘기하니까 좀 뭉클하네요, 진짜. 네. 우리 그
챌린지 하나 하면 좋겠어요. 네. 울지 않기. 안 그래도 이 경옥책 읽고 네. 막 엄청 우셨다는 분들 평이 너무 많아서요. 죄송해요. 제가 올리려고 일부러 막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건 네, 아닌 것 조금 같은데. 더 네. 경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네. 우리 어머니와 우리 여인들의 삶에 대해서 좀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좀 네. 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했는데 많이들 우시고 네. 제 아내도 울고 네, 맞아요. 저도 사실 가끔 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울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을 그래서 제가 그림책 마지막 장면에 그 면지에다가 넣었는데 그 제가 떠올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런 네. 상상했을 때의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 장면을 활용해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장면이죠. 엄마가 하늘나라에서도 네, 네. 그죠. 물을 뿌려주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제 전 껍딱지였죠. 조금 더 커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네, 지금도 아마 있으면 이렇게 껌딱지처럼 있었을 것 같은데 항상 저와 엄마의 그 관계가 완전히 붙어 있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수다 떨면서 좀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 그 사진을 보면은 이제 부엌인데 제 방이 부엌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문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그 밥하는 소리, 그 미장이 책에서도 그 제가 넣었던 글귀 중에 엄마가 설거지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맞아요. 네. 네, 그 장면이 사실 이 사진을 통해서도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억의 소리이신 거네요. 네. 제가 또 아침잠이 좀 없어갖고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아침잠이 별로 없고 저녁잠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이렇게 해놓은 밥 냄새가 이렇게 솔솔 나면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일어났어요. 밥 냄새 나면 귀여워서 이렇게 그럴 정도로 좀 아침잠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또 한 가지 이 사진을 보면 생각나는 게 이제 사실 저희 집이 시골집이었어요. 아까도 이렇게 폐가라고 했잖아요. 그런 그 집이 오래돼서 막 구멍도 이렇게 나 있고 그래서 제가 집에 딱 들어가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문을 딱 열면 학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딱 마주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쥐들이었어요. 그래서 쥐들이 제 눈을 딱 마주쳐서 서로 놀래서 뭐야 약간 얘네는 이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막 다다다다 하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도망갈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서랍 같은 걸 이렇게 열면 서랍에 그 새끼쥐들 나와서 그 생쥐들이 있었고 맞아요. 그 당시에는 쥐가 왜 그렇게 많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라고 하면 사실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몇 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좀 나이에 맞지 않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좀 독자분들 중에도 유명한 작가는 조금 나이가 안 많아 보이는데 자신과 좀 연령이 비슷해 보인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의 살았던 경험이 아마 그런 게 묻어나오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을 제 그림에서도 넣었죠. 거의 그 하늘을 보면서 같이 꿈을 꾸는 엄마랑 같이 경옥 씨도 그 당당함이 사실은 끝까지 좀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어머니는 사실 그 초등학교만 나오셨었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쉼터를 만들고 싶어하고 청소년들이나 방황하는 친구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나중에 신학대학도 가고 그 열심히 좀 하시는 걸 보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끝까지 꿈꾸는 것들을 하셨던 분이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도 자료에 꿈을 잃지 않은 엄마 경옥이라고 썼는데 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 말이 이제 너무 좋았다고 하시고 사실 또 질문하신 분 중에서도 그 꿈에 대해서도 많이 여자로서의 꿈을 지키고 이어가는데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응원과 지지를 했느냐. 자신도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질문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어떠셨어요? 특별한 실제로? 응원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어렸으니까. 네, 그렇죠. 어머니의 꿈이라고도 사실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실 꿈과 함께 이제 일도 하신 거니까. 네. 사실 아버지는 참 신기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꿈이 그 쉼터에서 친구들, 청소년들을 네. 이렇게 돕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아버지는 사실은 어머니가 교회에 가거나 그 하는 것들, 아까 이제 할머니 네.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사실 신앙이 있으셨고, 아버지도 신앙이 있었지만 항상 그 제사에 대한 트러블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머니는 결혼을 하면서 좀 신앙을 가지게 됐고, 네. 그 신앙을 좀 더 유지하면서 그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그 싸움도 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신기하다고 말씀드린 건 또 신학대학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네. 또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트러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좀 신기했어요. 왜 그건 또 도와주시지? 아버지도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사랑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표현만 네, 그렇게 나온 거고. 어머니가 네. 신학대학 다니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시고, 저도 어머니가 전도사 사역하시거나 했을 때 따라다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이게 이제 형이에요. 우리 잉어맨의 네, 주인공. 잉어맨 주인공이십니다. 네. 여러 주인공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네. 어벤져스처럼. 그 형이 이제 잉어맨을 보여줬더니 형이 네. 처음 했던 말이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다. 내가 탔던 네, 건. 내가 탔던 것은, 우리가 탔던 것은 오토바이 아니었냐. 이 오토바이예요. 참 형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컸어요. 네. 이제 나이를 더 먹어서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환하게 웃고 있는 이제 사진이 거의 마지막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아직 젊으신데. 그렇죠.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제 네. 어머니가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투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위암 투병하시고, 이제 형은 이제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그때 뭐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산업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군대 대신 가기도 하고 하는, 네. 약간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형은 어머니의 그 아픔이나 알긴 알지만 옆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못했고.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저는 계속 6개월 정도를 학교를 갈 때 아침마다 이제 미음이라는 거를 끓여드렸어요. 네, 네. 네, 선생님이. 네. 미음이 뭔지 아시죠? 네, 알죠. 쌀을 네, 묽게 해서 밥을 한 다음에 네. 쌀로 죽을 쓰고, 그거를 체에 걸러서 한 번 더 걸러서 이제 아예 물처럼 만들어서 이제 근데 아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는데 그래도 네. 네. 그때는 뭐 그냥 이제 당연히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네. 아픈 엄마를 저는 콩딱지니까 아픈 엄마를 위해서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네. 학교를 가기 전에 그거를 끓여드리고 이제 드시는 걸 보고 이제 학교를 갔죠. 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너는 좀 안심이 된다. 너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너희 형이 걱정이 된다. 좀 서운했죠. 매일같이 내가 같이 있었는데. 그건 믿는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네. 저도 농담으로 한 말씀이고 말을 드린 거고, 이제 형은 떨어져 있었으니까 네, 가장 아마 물가 밖에 내놓은 자식처럼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행운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 시기가 이맘때였어요. 한 3월. 네. 그럼 또 2월, 3월. 특별한 네. 의미가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이 올라가는 그 시기였는데 날이 너무 따뜻했고 그 벚꽃도 많이 날리고 꽃들도 많이 날리면서 좀 제가 기억하는 봄의 그 기운이 그때의 기운이 항상 생각이 나고 네, 떠올라요. 네, 네. 그래서 그
경옥에서도 그러니까 봄에 대한 이야기, 네. 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넣었는데 네. 철저히 개인적인 제 경험의 제 기억이죠. 네. 네. 그래서 독자 질문 중에 네. 벚꽃이 책 속에 계속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하다라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작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 또 이해가 가네요. 네, 네. 그런 면도 있고 물론 좀 이따가 더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네, 네. 꽃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상징적인 그쵸? 의미들이 네, 네.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러면 네. 또 그 독자분들 중에 이 경옥이라는 책을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드렸을 네네. 때 반응이 어땠냐라고 아, 물어보셨는데 이제 당연히 반응을 뭐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좋아하고 계세요. 예, 보셨다면 어떠셨을 네, 것 같아요? 기뻐하시고 네, 계시겠죠. 네, 네. 그러셨겠죠. 네. 제가 사실 그림을 그리고 네. 이제 화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그 어머니가 경옥 씨가 어렸을 때 네. 제가 이렇게 막 낙서를 하면 글씨를 쓰거나 해도 아유 영환이 잘했다. 아, 영환이 글씨를 썼는데 그림을 그린 것처럼 잘했네. 어머니 너무 훌륭하셨는데요? 벽에다가도 저도 낙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혼내지 세모 않고. 네모를 그려도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 아. 약간 칭찬으로 저를 네, 양육을 네. 많이 하셨어요. 아, 오늘의 작가님을 만드신 그쵸. 건 어머니의 칭찬이셨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하실 때 세계 최고의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저를 네. 이제 무릎에 앉히고 항상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세뇌를 당했어요. 당연히 잘 되실 네. 수밖에 없는. 아마 그림책을 아마 어머니 경옥 씨가 지금 보고 있다 한다면 네. 이게 잘했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네. 너는 잘 될 것 같았어. 그렇게 말씀하시겠네요. 네, 그 믿음으로 네. 하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경옥 씨가 가운데 네. 있죠. 또 항상- 너무나 잘 보이네요. 항상 당당한 네. 항상 가운데에서 네, 멋있으신 일진 것 같아요. 일진 아니었나 생각이 네, 여장부 같으세요? 네,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 여장부 같은 네. 그런 마음이 되게 사진을 보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경옥 씨의 모습을 앨범을 통해서 좀 많이 발견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네. 이 대목에서 궁금한데 네. 경옥 씨의 성은 뭔가요? 그 책에도 좀 나오는데 네, 네. 그 고집이 굉장히 센 최 그쵸. 씨라고 어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집이 정말 세서 네. 뭐 이사 갈 때도 아버지는 좀 기억나는 게 한 5살 때 제가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네. 그 이삿짐 그 트럭 뒤로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따라오는 기억이 네, 나요. 네, 네. 그게 아버지는 서울로에서 계속 있고 싶었고 엄마는 엄마는 이제 돌아가자 네, 그 네. 시골로 가자 네. 했는데 결국에는 그 고집을 못 꺾은 거죠 아버지가. 그쵸. 그러니까 고집도 강하시면서 생활력도 좀 있으시고 본인이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들은 끝까지 좀 반드시 하시는, 하시는 네.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책으로 네, 들어가네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그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이걸 만들면서 고민했던 거 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사실 제가 그 책을 되게 많이 냈어요. 네. 그 짧은 시간에 그쵸. 지금 상당히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작가님이시죠? 그렇게 네. 소문나 있더라고요. 소문이 참 빠른데 네. 저는 이제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가족 얘기가 특히 많으세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의도를 한 거는 아니었는데 처음 제가 책을 낸 게 이제 할아버지와 소나무였어요. 네, 네. 이 책을 내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제가 그림책 작가로서 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중에 삶에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네,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한국의 그 짧은 그 시간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아픔들, 네. 어떻게 보면 서구 열강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들의 가장 그 골문, 그 고름들이 한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장 그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그쵸, 네. 우리 작은 한국 안에서 싸움들이 많이 있고 서로의 그 함께 힘을 모으기도 좀 부족한 그쵸. 시간인데, 그리고 그런 땅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와 지금 우리의 세대, 또 자녀들의 세대가 그 세대 간의 이해를 못하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서로를 좀 이해해보자.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좀 돌아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네.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옥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그런 이야기들의 좀 연장선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이제 경옥을 제가 만들면서 좀 제 스타일이 다양해요. 네. 아시다시피 그림책을 되게 다양한 스타일로 작업을 하는데 처음 스케치는 굉장히 터프하게 러프하게 예,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스케치를 시작할 때 표지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구름 위에 이렇게 경옥이라는 글씨가 있고 그 버스를 네. 모티브로 잡았었어요. 그 서울로 상경하는 버스를 네, 그쵸. 잡으신 거죠? 예. 네. 우리가 이제 그때 또 네. 그 표지 작업을 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작업을 하게 네, 되니까 맞아요. 조금 더 한혜수 팀장님께서 네. 이 표지에 사실 아이디어를 제일 많이 주셨죠. 네. 서로 마주보고 맞아요. 하는 것들. 온전히 이제 네. 경옥만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작가님이 엄마를 마주보고 있는 본인 그 아드님의 모습으로 그려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온전히 경옥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표지에 이렇게 넣고 뒤에도 또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네. 이 세 명이 다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인지는 이제 독자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는 네, 걸로. 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경옥 씨일 수도 있고 그 이 세대의 각 여성들을 대표하는 걸 수도 있고 네. 또 자녀일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좀 작업을 진행을 했고 처음에 그 썸네일로 그 스토리를 짜는데 이때도 사실 처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꿈을 꾸는 여인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좀 강해서 네네. 동화를 좀 많이 넣을까 그쵸. 생각을 했었어요. 신데렐라라든지 엄지공주라든지 이런 그 요소들을 활용해서 그쵸. 조금 저는 이거를 너무 슬프게만 이야기하기보다 좀 꿈꾸는 여인에 대한 그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네네. 좀 아이디어를 좀 넣었었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더 진솔하게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을 조금 바꿨죠. 네. 그래서 스케치도 좀 다르게 여기서 크게는 다르지 않지만 조금 많이 다르게 그래도 진행이 됐어요. 부분 그 동화적인 장치들을 살려놓으셨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 분위기나 스타일도 그렇고 그림을 그리는 방식들에서도 약간 동화적인 느낌들을 많이 살렸죠. 네. 네. 이렇게 스케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림책 작업을 할 때 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스타일을 정해놓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정해놓으면은 그런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침해될 것 같아서 좀 다양하게 열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네. 이 느낌을 글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에 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좀 잡기 위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데 처음 캐릭터 연구를 할 때 좀 수채화랑 그 마카라고 해요. 네, 그 네. 수채화를 좀 활용해서 캐릭터를 잡았었는데 조금 너무 섬세하고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처음부터 너무 슬픈 네, 것보다는 그 파스텔을 좀 활용해서 오일 파스텔이 가지고 있는 거친 느낌들이 네. 조금 더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전 그림이랑 네. 지금 보여주시는 거랑 또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쵸. 네. 완전히 다르고, 네. 아마 이 장면을 보시면 그 디지털 작업이, 왼쪽 그림이 디지털 작업이고, 그쵸. 오른쪽 작업이 이제 수작업. 수작업인데, 네. 아마 화면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디지털 작업은 좀 이렇게 깔끔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좀 더 명확하고 명쾌해 보여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벽에다가도 어떤 쪽으로 붙여놓고 할지. 어떤 게 낫지? 아내한테도 어떤 게 낫지? 계속 물어보면서 아마
한 100번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네. 이게 낫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깔끔하고 명쾌하게 그림이 보여지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제 추억에 대한 부분이고 네, 네. 기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그 질감과 분위기와 느낌들이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수작업으로 완전 바뀌었죠. 네. 그래서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도 살려놓으셔가지고 네. 그거를 또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옛날의 그 추억을 되살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담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선택하신 것 같다라고 캐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그 서평들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이 책을 보시고 맞아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제 자신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고도 많이 캐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독자분들이 어떤 경우는 작가나 편집자보다 좀 더 많이 캐치해서 그걸 서평에 막 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놀랄 때가 가끔 있어요. 이제 한국의 그림책을 그 대하시는 독자분들의 그 기준이 좀 많이 높아지시고 좋습니다. 엄청 기대가 되고 있고 더 잘 만들어야겠다. 사실 처음에 저희 미장이 북토크 할 때 그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달라. 계속 이 그림책을 되게 많이 자신은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안 봤었다. 그런데 작가님이 그린 걸 보고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그림책에 지금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하셔라. 아까 그때 했던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되게 힘을 주신 찐팬이시네요. 그때 처음 뵀는데 팬이 되신 거죠, 그때. 감사한 마음이죠. 이제 그 세 번째로 이제 그림책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죠. 책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저는 이제 책을 만들 때 아마 다른 작가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각자 다 다르잖아요. 조금 그 상징성을 조금 부여하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그 미장이 때는 타일이랑 그 파란 네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좀 이렇게 담아 놓는데 요번에 경옥 작품에서는 이제 꽃이랑 물 그리고 하늘 이렇게 세 가지의 상징적인 요소들을 좀 활용을 해봤어요. 꽃이라고 하면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꽃이 사실 금방 지죠. 이제 벚꽃이 지금 화려한데 금방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을 우리가 떠올리면 저는 사실 꽃에 대한 걸 보고 있으면 제 식물을 좋아하거든요. 그 조금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려한데 그 화려함 속에 그 화려함 뒤에는 사실 열매를 맺거나 그 수정을 하고 나면 금방 이제 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인과 닮았다. 특히 우리 엄마 경옥 씨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꽃이 그래서 그 꽃을 좀 테마로 많이 작업을 했는데 이 장면에도 비밀이 있죠. 그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양손의 크기가 좀 다르다라고 이제 작가님한테 여쭤봤을 때 작가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게 있으세요? 그 손의 크기도 그렇지만 이제 크기라는 게 아마 그때 말씀하셨던 게 양손의 크기가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그 전의 장면들이랑 뒤에 장면의 손이 너무 그 느낌이 두껍고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제가 고집을 피웠죠. 이런 것은 사실 지금 안에도 제가 손을 잡아보면 연애 때 손을 잡았을 때 손 되게 얇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조금씩 두꺼워지는 느낌이 있고 생활하면서 이제 경옥 씨의 손은 되게 두텁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보다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마디도 두꺼워지고 하는 것들이 좀 붓고 하는 것들이 좀 그런 표현들을 좀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 암이 이제 걸리셔가지고 손이 많이 부어서
있었다고 네, 그 얘기를 암에 하셨어요. 걸리면은 이제 네. 복수라는 게 차서 네, 네. 다른 데는 마르고 이렇게 하지만 붓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드러냈죠. 네, 사실 맞아요. 이 장면은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잡는 손의 모습이고 이 장면보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냐면 뒤에 네.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아, 맞아. 이 장면에서 혹시, 네. 네, 손이 그렇죠. 네. 이 장면에서 이제 엄마의 손이 좀 네, 이렇게 많이 부어서 부어있죠. 네, 네, 네. 이렇게 배를 웅커쥐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넣었었죠. 네, 맞아요. 꽃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이제 사실은 이거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벚꽃만을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 세밀하거나 벚꽃의 모양들을 잘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시골의 주변의 울타리에 그 꽃나무들이 많았어요. 아, 그 살구꽃도 많고, 네. 그 이제 앵두꽃, 살구꽃, 그리고 자두나무, 그리고 먹어주라는 네. 이름의 과일이 있었어요. 자두랑 비슷한데 그런 과일 나무들이 이렇게 울타리로 있었는데 네. 가래나무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 네, 가래나무는 이렇게 동그란 그 뭐죠, 호두랑 거의 비슷한데 네. 가래는 조금 길어요. 아, 그런 나무들이 과일 나무들이 있어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빨리 내가 먹어야 되니까 제가 형보다는 빨리 먹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어서. 둘째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맛있는 거 먼저 먹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네.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나무를 심으신 분이 이제 할머니세요. 할머니가 심은 게 이렇게 자라서 네. 이제 제가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 경옥씨를 생각했을 때도 이런 꽃에 대한 부분들이 네. 좀 떠올라서 네. 이런 꽃 날리는 것들이 핑크빛이 나는 꽃들의 다양한 꽃들을 좀 표현을 해본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이제 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랑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역사 속에 이 창경궁인데 일제강점기 시대 때 창경원으로 이렇게 개명을 네, 해서 맞아요. 좀 격화시키기 위해서 거기 창경원 안에다가 그 벚꽃나무도 심고 그 심은 나무들 사이에 동물원도 넣고 동물들도 넣고 식물원도 만들고 하면서 네. 이제 시민들이 거기에서 그 돌면서 놀 수 있게 했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죠. 그러니까 화려한 꽃들 이면에 그런 아픈 상처들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의 여인들의 삶과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장면을 좀 넣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후반부의 장면도 좋지만 전반부의 장면에서 제가 좋았던 점은 그러니까 경옥의 어린 시절이나 그다음에 아가씨 때 뭐 미신공으로 일하던 시절이나 또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서 연애하던 시절의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엄마는 나를 낳은 이후에 그냥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소녀 시대가 있었고 아가씨 시대가 있었고 더 어린 아이적 시대가 있었다는 거를 보면서 좀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런 시절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엄마에게도 그런 꿈이 있고 가장 꽃처럼 예쁘던 그런 시절에 이야기가 있었지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서 저는 특별히 더 아마 좋았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는 분들이나 모든 이제 그림책 장면들은 각자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투영들이 되니까 좀 아마 좀 다 다르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저는 다양한 그 해석들과 다양한 경험들이 책을 통해서 느껴진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합니다. 질문 중에 작가님이 특별히 이 책 안에서 좋아하는 딱 한 장면이 어딘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요? 다 좋은데.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항상 이제 질문을 가끔 받긴 하는데 한번 골라볼게요. 잠깐만요. 기억을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면지 장면 좋아해요. 그래요? 얘인데요? 네, 이 면지와 뒷면지. 이 뒷면지를 좋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사실 이제 제가 처음 그 꿈을 꾸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한 3년에서 4년 동안 꿈을 꿔도 엄마가 안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좀 답답했고, 근데 어느 순간 꿈 속에서 꿈을 꾸는데 이제 스스로 그 느껴지는 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와서 베개가 적셔지는 그런 꿈을 꿨었어요. 네. 왜 그러지 하고서 이제 그 꿈속을 생각해 보면 약간 이런 장면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 그 배 안에 우리 네 식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었던 되게 따뜻한 그 느낌이 그 저한테 있어서는 처음 꿈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진 않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잔상이 이 면지에서 좀 제가 남겨놓은 거라서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창경원 사진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옛날 진짜 시절에. 많죠. 사람들이 네. 진짜 만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군사 정권을 넘어가서도 이 창경궁을 이렇게 열어서 사람들에게 밤 벚꽃놀이라고 밤에 이렇게 벚꽃 보면서 인기가 네. 많았다고 네. 합니다. 네. 저는 잘 저도 모르지만.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70년대인가 아마 네. 그때까지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있었던 벚꽃들은 지금 여의도로 다 옮겨서 심어서 지금 네. 여의도에 벚꽃놀이를 하고 있죠. 네. 네, 그 동물원이나 이런 거는 과천으로 옮기고 어쨌든 이 역사들을 좀 살펴보면 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픔이지만 아픔과 함께 또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 동물들도 있죠. 네. 이 코끼리랑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아이러니하게 제가 이제 학교를 서울에서 나왔는데 그 학교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창경궁이었어요. 네네. 담장이 이렇게 있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담장도 보이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자주 갔었던 곳이 창경궁인데 아내랑 첫 데이트를 했던 것도 이 네. 창경궁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때 길을 거닐면서 이렇게 데이트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경옥 씨와 그 경옥 씨의 삶의 어떤 다시 한번 그 아내를 통해서 여성에 대해서 저가 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좀 저한테는 의미 있게 좀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장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지금 비가 오는 이 빗방울이 그 아내분에게만 떨어지고 아내분만 우산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저기 벽에 있는 저 돌담이 미장이에 나오는 이제 타일들하고 같은 뭔가 오마주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신 부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두 질문 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저의 실수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더 비가 사실 이제 비 너무 많이 맞으면 감기 걸리잖아요. 보호해줘야 되고 미장이까지 제가 여기다가 많이 넣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미장이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고 물론 연관은 있지만 그래서 미장이에 대한 오마주보다는 창경궁에 대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연결시켜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대적인 배경을 좀 더 넣고 싶으셨던 거죠? 과거의 창경궁에서 엄마와 아빠의 만남과 지금 그 아내와 저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에서 이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같은 공간에서 시대만 다르게 지금 빌려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이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지를 설정하실 때 그 안에 좀 상징을 많이 담으시고 또 이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와의 어떤 연관성까지 미리 다 고려를 해서 그리신다는 거를 이 장면들을 뜯어보다 보면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인 다른 작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작업 스타일을 잘 모르니까. 이제 저는 좀 작업을 할 때 그런 이 부분은 사실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독자분들은. 근데 제 작가의 어떤 욕심 같은 거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좀 담아놓은 부분이라서 아마 독자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찾아서 보진 않아도 괜찮다. 왜냐면 각자의 경험이 다른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를 맞는 거, 물을 맞는 거. 그 물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물은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잉태하기도 하죠. 특히 이제 양수 같은 경우도 그 뱃속의 아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귀한 소재이고 그 물질이고 그리고 이제 비를 맞고 물을 맞았을 때 성장을 하게 되죠. 그 모내기를 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저도 모내기 많이 따라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이제 바닥에 물을 쫙 깔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를 심게 되죠. 그 심은 그 물 안에 모를 심고 비가 와서 이제 물이 더 충분하게 적셔줘야 성장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인의 삶과도 그 닮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물이라는 소재를 이 그림책에서 비라는 것과 함께 많이 좀 상징적으로 좀 넣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냥 하늘을 그리기보다는 비춰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포에 올 때도 그렇고 서울에 처음 당도했을 때 딱 보여지는 인상적인 장면은 한강이에요. 한강에 비춰진 하늘을 보면 뭔가 청운의 꿈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반짝거리는 하늘이 비친 모습을 보면 아 나도 뭔가 해야지 여기서 뭔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삶을 들어가서 서울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조금 막막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실질적인 삶을 맞닥뜨리는 거니까 빌딩 숲 사이에 보여지는 그 좁은 하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그 창문에 비친 모습의 하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답답함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이런 걸 통해서 경옥에 느꼈을 그 심정이 지금의 저한테도 서울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때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지금 따라가는 뒤에 아이가 그 저의 모습이죠. 실제로 이렇게 서울로 일을 하러 가시면 형은 이제 같이 안 가고 그 많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둘째 아들만 데리고 가셨냐 이러면서 제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엄마 껌딱지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엄마는 좀 형을 좋아한 것 같은데 저는 엄마를 좋아해서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책까지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 사실은 조금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 작가로서 그리고 이 문학 작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 하면서 특히나 이제 경옥 씨를 찾아보고 제가 몰랐던 경옥 씨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좀 찾아보고 요번에 제가 메일을 한번 보냈어요. 삼순이 책을 쓰신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책을 써주셔서 경옥 씨한테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제가 책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답장이 받으셨어요? 왔어요. 그래서 너무 조마조마했었는데 괜히 스토커처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기다리다가 그 다음날 답장이 메일이 와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작가님도 아내분이 그 그림책이나 이런 강연 같은 것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삼순이 책도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삼순이 책을 제가 읽고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거였냐면 여성의
그 이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 제목을 경옥이라고 지었는데 여성의 이름이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했던 게 1894년 가보개혁 때 이제 여성의 이름이 공적인 효력을 발휘했다고 해요. 네. 그 공적인 효력이라 하면 그 전까지는 이름을 막 불러도 공적인 효력이 없었다는 거죠.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뭐 그렇게만 불리고 더 진짜 막 불리었던 거죠. 그 1896년에는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나라에서 호구조사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그 이름에 대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별로 이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1909년에 이제 일제 식민 통치하에 좀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름을 빨리 등록을 시키게 했어요. 그러면서 여성 이름을 빨리 지어야 되니까 이제 저렇게. 섭섭이 예. 네. 남자 아니니까 섭섭하다. 섭섭이. 그러게요. 그리고 네. 갓난이. 네. 갓난애기니까 갓난이라고 불러. 그리고 언년이면 어린애니까 언년이라고 불러. 그리고 분내는 충격적인 게 그 똥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똥 낳다가 네, 네, 똥 낳다가 늦다가 낳다. 네, 네. 그래서 분내 아니면 똥내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네. 그렇게 등록을 한 거죠, 여성의 이름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네. 이게 1900년이면은 이제 너무 사실은 성의 없이 이름을 지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가에 네.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됐고 그 이후로도 1945년에도 사실 이름을 짓는데 선호도가 있어서 이걸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45년, 48년, 58년, 68년에 이렇게 가장 선호했던 이름들이에요. 네, 여성들의 네. 이름이 영자, 정자, 순자, 춘자 이렇게. 그러니까 45년에는 자자 돌림이 많잖아요. 네, 네, 이거는 그 일제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자자 돌림으로 많이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순자가 많았어요. 순이라는 이름을 많이 넣었는데 순이라는 이름은 좀 순하게 살아라. 네. 그 너무 튀지 않게 어디 나서지 말라고. 예, 겸손하게 여자애들은. 살아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 나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름을 지어서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니까 그 여성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으로 이미 억압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많이 불렸고 그 여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장면에서 엄마 경옥에 대한 소개 장면인데 그쵸. 네, 이 장면을 제가 넣었던 거는 참조했던 거는 이제 을밀대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그 평양에 강주룡이라는 여성인데 이때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에 한국 여성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그 옥상에 올라가서 투쟁을 한 그 투쟁은 이제 근로에 대한 투쟁. 그 당시에 이제 세계 그 공항이 와서 이분이 이제 고무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고무신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일을 하셨던 분 그런 공장인데 갑자기 세계 공항이 오니까 임금을 갑자기 너무 20% 30% 이렇게 삭감을 하니까 네. 못 살겠다. 이분의 남편이 이제 독립운동가셨는데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시댁에 갔더니 화양연이다. 그분 그 집에서는 모르죠. 왜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게 사셨다가 일을 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생각하고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억울함을 최초로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시위하는 걸로 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약간 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고 그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뭐 독립운동도 많이 더 활발해지고 근로자들이 서로 뭉쳐서 그 운동도 하고 했었던 그 분이에요. 그래서 31 경옥의 그 장면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군요. 네, 1901년에서 1931년이면 사실 30살에 돌아가신 거죠. 진짜 어렸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삶이 사실 쭉 이어지죠. 그 우리 군사정권 시대에 넘어가면서 산업 역군이라고 불리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죠. 제가 듣기로도 그 이제 서울역에 올라오면 이제 여러
일을 용역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서울역에 올라와서 처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해야 뭔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식모 아니면 버스 안내양 아니면 공순이 이렇게 세 가지 직업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또 많았던 거는 이제 사창가 쪽으로 연결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성들의 삶이 되게 쉽지 않았던 삶을 살았죠. 계속 그 부분들을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제 사진을 찾으면서 버스 안내양들의 삶을 좀 돌아봤는데 버스가 이러고 그냥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저렇게 위험하게 매달려서 그죠. 네. 조금 더 연령이 있으신 어머님 세대의 독자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이 많은 뭐 공순이와 버스 안내양들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이렇게 하셨던 거고 많이들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사고도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우가 좋지 않았고. 공순이로서 이렇게 미싱 일도 많이 했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여기서 벌어들인 돈들을 통해서 산업에 많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이제 미싱으로 되게 예쁘고 화려한 지금 옷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주변에 요 바깥에 있는 요 남자들 표현한 거나 여기 경찰이죠. 경찰. 한 것들이 시대의 어떤 한 단면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층적이지만 조금 더 드러나게끔 좀 표현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좁은 제 목이 메이네요. 물 좀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작업을 하다 보면 말을 하나도 안 해요. 집에서. 너무 오랜만에. 지금 여기 나와서 하는 게 진짜 너무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목이 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죄송해요.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좁은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면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추웠다. 그러니까 추운 데서 난방도 잘 안 되는 데서 일을 했다. 그래서 아마 역사를 잘 찾아보시면 이 공순이들의 삶에 대해서 보시면 더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또 얼마 되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었고 이렇게 살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서울 변두리 모습까지. 이제 제가 경옥이란 이름을 또 더 내세워서 이렇게 책 제목으로 세운 이유도 이제 경옥을 풀이하면은 서울경의 보석옥이잖아요. 서울의 보석 이렇게인데 서울의 모습들이 우리는 꿈을 꾸기를 되게 우리는 서울에서 굉장히 잘 살아야지라는 꿈을 꾸고 성공할 것 같은 꿈을 꾸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서울에서 밀려나게 돼요. 그 밀려나는 모습들이 되게 지금 저의 모습들과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면을 좀 활용해서 이제 어머니가 이불을 신혼집 차림 그 장면을 표현을 해봤는데 지금 이때 실제로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았던 곳이 창동이었어요. 그 창동이 제가 태어난 곳인데 얼마 돼서 시간이 흘러서 아내랑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얻은 곳이 바로 창동이었어요. 조금 우연이긴 한데 저는 그때 생각을 그렇게 하진 않고 집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태어난 곳 바로 옆인 거예요. 바로 옆 동네에서 이렇게 제가 또 신혼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삶이 결국엔 우리를 지탱하고 이어져 주고 있는 삶이 아닌가. 그리고 서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작가님 어머님하고 지금 아내분하고의 또 평행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지점들이 몇 가지 있으시죠?
너무 평행해서 네. 진짜 평행 이론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그림책 안에서 어머니 경옥 씨의 꿈이 네. 쉼터에 청소년들, 좀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그 터전을 만들어주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쉼터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었는데 실제로도 저희 집 근처에 작은 텃밭에 그렇게 비닐하우스 만들고 네, 그 장면이 나오죠, 책 네. 속에. 네. 물론 성공을 다 이루지는 못하셨지만 네. 그 꿈을 지금 아내가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아내분이 무슨 아내가 일 이제 하시죠?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네, 있는데 맞아요. 지금도 이제 청소년들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가는 걸 봤을 때 음. 저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청소년 심리 상담이 꿈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고 그렇구나.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점점 스텝을 밟아가는 것들을 봤을 때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공부를 할 때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게 내 꿈이었다라고 얘기를 네. 해서 약간 그 충격. 아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네, 네. 엄마의 모습과 되게 닮은 또, 부분들이 네, 그러게요. 사실은 외모적인 부분들보다도 그렇게 마음의 부분들, 그 꿈꾸는 부분들이 되게 닮아서 되게 평행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씨입니다, 또. 네. 아. 네.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꿈들을 아내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엄마의 그 여기 나오는데 네. 말씀 중에 왜 색시꽃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우리 아들 색시꽃이 어디서 자라고 있을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색시꽃이라는 단어가 네. 되게 특이하다고 이 단어는 어디서 생각하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제가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네, 통해서 네. 얘기할 때 꽃이라는 거를 네,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저를 품에 안고 어머니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색시가 어디 자라고 있을 거다. 지금 어딘가에 있을 건데 궁금하다. 잘 자라고 있겠지.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색시 꽃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좀 상상하면서 떠올린 단어이긴 한데 네, 문학적으로 생각하신 네. 단어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도 어딘가 피어나고 있을 거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지금 도움을 주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색시꽃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웃을 때는 닮았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표지 PPT를 그림. 준비한 마지막 네. 장면인데 네. 표지에서 이렇게 아내의 모습도 있고 경옥의 모습도 있고 어떤 저는 좀 다양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읽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실 지금도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서로 이렇게 다름을 자꾸 봐야 할 것인가. 서로를 같이 봐야 하고 그게 맞죠. 그래서 좀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이 책을 통해서도 경옥의 삶을 통해서 사실 여성이 없이 남성이 있을 수 없고 남성이 없이 여성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를 갈라서 하기보다는 대립시키고 네, 자꾸 서로 간에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이해하고 네. 감사하고 저는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나. 아니 왜 그런 마음이 좀 커서 이 책을 통해서도 제가 이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서평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엄마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제일 감동을 했던 부분은 경옥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본인들의 이름, 엄마 이름 네. 그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되게 경옥에 대해서는 첫 강연이셨는데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되게 많은 질문들을 사전에 저희가 받아놨어요. 그래서 뭐
대충 아까 말씀하실 때 많이 제가 또 중간에 끼어들어서 질문하기도 했고 한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미장이는 아빠 얘기였고 경옥은 네. 엄마 얘기였는데 이 이제 두 책 중에 어떤 책이 더 좋으시냐? 이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네. 좋아 같은 얘기긴 하지만 엄마입니다. 네, 경옥이 더 좋으시답니다. 네. 아니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 아빠보다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는 약간 용서의 마음, 엄마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 아까 서로 잘 이해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좋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미장이 얘기로 돌아가서 네. 이제 미장이라는 소재가 참 어떻게 보면 그림책 소재에서는 특이하잖아요. 근데 네. 뭐 이 소재를 어떻게 찾으셨는지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아마 이제 작가님이 아버님이 미장이셨다는 거를 잘 모르고 이제 질문하신 것 같기도 네네. 하고 그럴 수 한데 있죠. 네. 미장이 얘기를 조금만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처음 이 책을 이제 계획했을 때도 아마 이제 미장이 책이 나오고 나서 조금 더 이렇게 같이 짝을 맞춰서 네, 만들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미장이라는 책은 이제 아빠의 직업이 타일 시공업자신데 그 미장이라고 불렀어요. 네. 네, 어렸을 때 아빠에 대해서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 좀 예술가 같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버지의 세대, 그 아버지의 세대는 사실 건축업을 많이 하셨고 우리 윗세대에서 많이 붐이었던 것이 이제 건축을 통해서 많이들 일을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여쭤보면 그 부모님 세대의 남성분들은 아까 여성분들은 그런 미싱 공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셨다면 남성분들은 노가다 일을 많이 하시면서 네네네. 특히나 이제 미장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기술을 배우기도 조금 더 쉽고 그래서 건축이 워낙 많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삶을 좀 기리고 싶었고 그 삶 자체가 예술의 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네네. 그런 미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미장이랑 잉어맨, 경옥이 모두 한 권에서 만날 수 있는 완전체 가족 그림책을 기대해도 될지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진짜 어벤져스네요. 네네. 되게 특이한 생각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한 권 놓고, 미장에 놓고, 잉어를 놓고, 같이 네, 읽으시면 네, 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지 않을까. 네. 사실 할아버지와 소나무는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네. 네.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있어서 그런지 네, 눈이 좀 아파서요. 네네. 잠시만요. 그럴 수 있죠. 네. 천천히 보세요. 네. 그리고 아빠의 꿈을 응원하는 그림책도 네. 부탁하신다고 하는데 아, 네네. 예, 그런 소재로 또 그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빠의 꿈이요. 네. 아빠의 꿈 이미 이루어지셔서 예술가인 아빠. 제가 네. 여쭤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전에 어렸을 때 미장이라고 저한테 했을 때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장이라는 소재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왜냐하면 미장이와 타일 시공업자는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본인은 타일 시공업자인데 어떻게 미장이와 나를 똑같이 겨룰 수 있냐.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업종에서는 타일 시공업자는 예술가야. 예술가라고 나를 부른다. 이미 꿈을 이루셨기 때문에 네. 어머니의 꿈은 제가 이루어드린다고 한다면 네. 아버지의 꿈은 이미 이루셨다. 네. 네. 그리고 경옥 원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참고로 이제 5월 1일부터 여기 성산동에 있는 좋은이 책에서 원화 전시회를 네. 하기로 돼 있고 네. 그때 오시면 이제 원화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직접 달간 봐야겠네요. 예, 5월 1일부터 한 달간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안 울기로 했는데 진짜 다른 이거 이유로 네, 이거 지금 눈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혹시 그 휴지나 이런 네. 거 좀 눈 닦을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작가님 주변 지금 작품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냥 조금 가벼운 질문들도 하신 분들 있으세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작가님의 인생 그림책은 어떤 책이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네. 네. 그 감동적이셔서 네네.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생 그림책은 사실 제가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책이 있었어요. 네네. 그 이제 프레드릭이었어요. 아, 네. 네,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림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보다가 프레드릭이라는 책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네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림책을 많이 보진 않았으니까 제가 접하지 못했다가 그때 이제 프레드릭을 보고 문학과 예술의 삶이 예술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네네. 이제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 그때 그림책 작가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인생 그림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책을 보고 꿈을 꾸게 되셨는지. 네. 그리고 이거는 작업할 때 간식 드시는지 어떤 간식 좋아하시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이제 아내한테는 비밀인데 그 뭐 이렇게 저는 과자 좋아해요. 네. 왜 비밀이에요? 안 먹거든요. 과자를 좋아하는데 안 먹어요. 네. 그리고 안 먹고 그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다 좋아해요. 안 먹는 게 없고 다 먹을 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간식 근데 많이 먹는 편은 아니고 네. 커피를 좋아해서 이제 계속 커피를 마시면서 작업을 해서 한 컵 놓으면 조금씩 계속 드시는 네, 먹는 편입니다. 그 작가님 어릴 적 꿈도 그림책 작가였는지 여쭤보시네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릴 적의 꿈은 무조건 물어보면 화가였어요. 그 너 꿈이 뭐니? 나는 화가야. 그래서 많이 얘기했고 실제로 집에서 이제 시골이 워낙에 놀 게 없으니까 그냥 스케치북 들고 산이랑 들이랑 돌아다니면서 그림 그리고 저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어린 나이에 그런 꿈을 꾸면서 그 할아버지의 소나무에서 사실 그런 걸 좀 넣었는데 소나무를 어떻게 그리지? 이런 고민들 저걸 저를 어떻게 그리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화가의 꿈을 꾸었는데 디자인과를 갔어요. 저는 대학을 간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 삶이 힘드니까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기를 화가는 너무 힘든 직업이다. 돈을 못 번다. 그지 된다. 그 얘기 때문은 아닌데 이제 디자인을 잘 몰랐어요.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학교와 그 성적과 시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또 이제 자랑이지만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일단 장학금을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어서. 네, 우수한 학생이셨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갔는데 약간 이게 내가 맞나? 이 디자인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맞나? 물론 많이 배웠어요.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좀 흥미로운 학문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책을 보다가 또 이제 그 대학교 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림책 작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꿈이 그림책 작가가 됐죠. 네네네. 그러면 그림을 따로 배우신 거는? 그림이라고 하면 사실 그림을 배운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맞진 않지만 어디서 배웠냐라고 하면 계속 어렸을 때 계속 그림을 틈틈이 좀 그리고 배운 거고 입시를 하면서 했고 이제 대학에서는 디자인 작업하면서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네. 그 작가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음 작품 혹시 뭐 짧게라도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거 하고 계시다라고? 그 이제 한솔수북에서 준비하고 있는 작업인데 이제 이것도 아까 이제 아빠의 꿈에 대한 책을 내주실 수 없냐. 이제 저희 아빠는 이미 꿈을 이루셨으니까 다른 아빠의 꿈을 제가 이뤄드리려고 그리고 계시죠? 네, 이제 지금 중국의 글 작가님이랑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협업해서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국제적인 작업하고 계시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려보시고 싶은 다른 어떤 얘기들 있으세요? 네. 그 하고 싶은 작업들은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그림책 작가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근데 또 이제 일을 해야 돼서 그림책 작가의 삶을 살지 않고 한 10년 정도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다시 그림책 작가로서 용기를 내서 이제 아내 덕분에 네, 제가 네. 항상 헌사에다가 그 작가 소개에다가 그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넣는데 네. 이제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림책 작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줬고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응원을 하시고.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렇게 응축이 돼 있어요. 워낙에 좀 하고 싶은 그림들은 많고 네. 우리의 인생은 짧고 조금 더 폭발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북토크 하는 동안 혹시 실시간으로 질문 들어와 있는 거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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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제가 질문했네요. 안성희 님께서 다음 작품으로 생각하는 주제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얘기하셔가지고 주제는 얘기는 안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아빠지만 이제 그 내용은 그 반고흐 작가님을 네, 네. 그 테마로 해서 그 예술가 아빠에 네.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꼼꼼아 님께서 경옥 출간하면서 가장 고민하셨던 부분, 어렵게 뭐 작업하셨던 부분 제가 알기로는 있잖아요. 아마 콩고꼬마신 것 같아요. 콩꼬마. 제가 네. 그 콩꼬마라는 네, 네, 네. 닉네임을 제가 많이 본것 많이 같은데 보셨구나. 네,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콩꼬마 맞아요. 네, 질문이 경옥 출간하시면서 네. 가장 고민하시면서 그리신 부분, 아, 힘들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다 장면마다 다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네, 네.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거는 그 경옥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전달을 했을 때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너무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네. 평범한 엄마의 이야기고 그 평범한 엄마를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소개를 해야 되나? 그런 지점들. 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한솔수북 출판사에서 이 평범한 이야기들을 그냥 수용을 해주셔서 네, 네. 이제 이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평범한 얘기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본인 엄마를 똑같이 네. 연상하시는 것 같아요. 만일에 좀 특별하고 뭐 다른 히스토리가 있는 어떤 거창한 엄마였으면 오히려 공감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와 형에게 경옥 출간을 알렸을 때 반응이나 하신 말씀이 궁금하시다고. 아버지한테는 알리지 않았고요. 네. 그 형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이유는요? 저는 이제 가족에 대한 책을 많이 쓰지만 약간 왕래가 많진 않고 이제 잉어맨 처음 나왔을 때도 형이 되게 늦게 그걸 알게 됐고 이제 아버지는 사실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아버지께 드렸을 때 과연 힘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좀 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따로 지금 알리진 않았고 추후에 알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또 아버님이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새어머니랑 네. 같이 지금 사시고 계셔서 네, 네. 그 분들한테도 이제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그게 이제 경옥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수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네, 네. 그렇게 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조금 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아마 근데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카톡창에다가 경옥에 출간했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요. 아마 네. 아시지만 네. 이제 차근차근 또 알게 되지 않으실까 벌써 싶습니다. 어디서 사서 보시거나 그러실 서점 수도 가서 있어요.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뭐 내용 중에 역사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 상식이 풍부하신 것 같은데 역사 관련된 그림책을 혹시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박영준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역사가 제가 이렇게 풍부한 네. 그진 않아요.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경옥책을 준비하면은 경옥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역사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네, 네. 미장이 작업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책들과 이런 것들도 많이 보는 편이고, 네. 그렇습니다. 역사에 대한 책도 사실 하나 준비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그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서 할지. 역사에 대한 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따로 또 네.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이 박영준 독자님이 네. 저희 단골 독자님인데 역사에 대해서 네네. 특별히 관심이 많은 독자라 그 부분을 특히 네. 더 물어보신 것 같고요. 어렸을 때는 역사를 좋아했고, 네. 그러니까 흥미롭게 좀 본 편이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겠는데 네. 경옥을 독자들이 어떤 마음과 의미를 가지고 읽어주셨으면 좋을지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옥이라는 책을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면 좀 많이 아픈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결혼을 하시고 핍박도 많이 당하시고 그 핍박이라는 거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한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지분 장손이시고 그쵸. 되게 엄마는 경옥 씨는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뭐 제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리지 않겠다까지도 강성하게 얘기하시고 이러면서 많이 상처도 있으셨을 텐데 주변에서는 이제 시골이니까 거기에다 집성촌이었어요. 이씨 집안에 그 집성촌이니까 아무래도 아니 며느리 잘못 들여서 그렇게도 많이 그런 얘기가 얘기 많이 나오고 들으셨겠네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았죠. 하지만 제가 본 가장 옆에서 껌딱지로서 본 엄마의 모습은 따뜻하면서 주위를 돌아보기를 좋아했고 돌아가시기 전에 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앞집에 있는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줄 부분들을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항상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앞집 할머니한테 찾아갔을 때도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굉장히 많이 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그냥 묻어버리기에는 좀 아쉽다. 그 아쉬움이 자식으로서도 있지만 이 경옥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 세대의 부모님과 여성들, 자녀들, 이 여성들의 삶이 다시 좀 더 부각되고 이 이야기들이 좀 더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단지 뭔가를 헌신해야 되는 누군가의 어떤 베이스가 돼야만 하는 그런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당당하게 드러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으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작가 사인본을 혹시 사실 분들은 좋은이 책으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작가님이 사인해 주고 가실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긴 시간 오늘 북토크 감사합니다.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